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사쌤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한국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역사를 왜 공부하면 좋은지, 그리고 한국사에서 어떤 나라들이 지나갔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파악해 봤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떤 나라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역사하고는 비교할 점이 있는데요. 중학교 때 배웠던 역사는 전근대 시대 사회부터 현대 시대까지 비중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 삼국시대 이런 내용들도 양들이 꽤나 있었는데, 고등학교에서는요, 삼국시대, 조선시대까지 양이 대폭 줄어들고 그 뒤에 근현대사 시대의 내용들이 좀 더 많아졌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할 수업의 초반 부분은 굉장히 내용이 소략해서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쌤이 따로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시작해 볼게요.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고대 국가들이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인 선사시대부터 해서 고조선까지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정치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나갈 것 같아요. 선사시대부터 해서 고조선까지를 내용을 마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선사시대는 역사시대하고 구분돼서 문자로 쓰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당시를 추측하냐면 당시에 만들어진 도구나 유적, 유물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또한 문자와 똑같이 사료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당시 쓰였던 도구로서 구분을 합니다. 특히 선사시대는 돌로 만들어진 석기가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구석기와 신석기도 그 석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따라 또 구분되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석기부터 보겠습니다. 구석기는 석기 중에서도 부숴서 만들어진 뗀석기를 활용한 시대입니다. 뗀석기를 활용한 시대인 구석기는 약 70만 년 전. 되게 기네요. 지금 2달째 여러분들 못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70만 년부터 전개가 돼서 뗀석기를 활용했다는 점은 말씀드렸고요. 뗀석기, 그러니까 무거운 돌을 부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어디다 활용했냐면 뚝배기 아니고 사냥을 하는 데 썼습니다. 동물들의 머리를 부수거나 창 같은 거 만들어서 찔러서 죽이거나, 그래서 그걸 토대로 보면 사냥과 채집을 했는데, 이 사냥을 하려면 동물들은 이동하잖아요. 그럼 사람들도 이 동물들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이런 뗀석기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잠자리 역시 급하게 만들었다가 지어도 괜찮을 만큼 막 지어야 되는 집들에서 살았답니다.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동굴과 그리고 막 지은 집, 중학교 때 배워서 아시죠? 바위 그늘에서 간편하게 생활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신석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석기는 말 그대로 이 뗀석기 문화에서 벗어난 시기인데요, 약 1만 년 전부터 전개가 됐는데 간석기가 활용이 됐습니다. 뗀석기는 말 그대로 부숴서 만들어진 석기인데 간석기는 손으로 갈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석기를 간석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간석기가 만들어진 배경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 기후변화가 생겼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전 지구상의 온도가 달라졌다는 건데요, 구석기 시대는 비교적 추운 시대로서 빙하기 시대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시대 때는 몸집이 큼지막한 동물들이 많이 살았는가 하면 이 신석기 시대 때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몸집이 작거나 새들 같은 종류가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작은 그리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도구인 간석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또 발견되는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토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 때 많이 사용된 토기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토기를 사용한 거 보니까 뭔가 저장했구나. 물론 고기를 저장했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보니까 좁쌀이나 여러 곡식들의 흔적이 남아있네. 자,
자, 그것을 봤을 때는 농경사회도 진행이 됐구나, 농사를 지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석기와 토기는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 이 간석기 역시 사냥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을 벨 때, 땅을 일굴 때 쓰는 도구로도 사용이 됐기 때문에요. 이것만 했느냐? 이때 당시 드디어 신석기 시대 때는 드디어 동물들을 길들여서 목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강아지 왈왈, 고양이 야옹, 돼지 물, 소 매, 송아지, 죄송합니다. 이런 동물들을 목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이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착 생활을 하니까 집도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움집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서 기둥을 박은 다음에 이렇게 집이나 더 단단한 걸로 만든 것을 움집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 화덕도 만들어서 따뜻하게 생활했다고 해요. 이런 움집들이 모여져서 만든 사회가 시족 단위의 마을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무리 생활을 했는데, 이때는 같은 가족과 인근 지역 친척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시족 단위의 마을을 형성하고 주변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냥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채집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비중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석기 제작의 방법인데, 만약에 궁금하신 분은 직접 영상을 잠시 멈춘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봐보시기 바래요. 직접대기, 모루대기, 눌러대기, 간접대기 있는데 한번 밖에 나가서 돌을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이 구석기 시대 때 많이 쓰였던 뗀석기 중에 하나가 주먹도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역에서 발견된 뗀석기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입니다. 이렇게 안 지었어요. 이렇게 지었어요. 쌤, 주먹도끼니까 주먹만 했겠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 많이 활용됐던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토기죠. 신석기 시대 때는 빗살무늬 토기. 이제 고조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죠. 그 전까지 부족 사회를 이루어서 살았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큰 국가라는 조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국가라는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석기를 사용했던 시대에서 이제 다른 것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야만 이런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금속기입니다. 이 금속기라는 것은 돌과 다르게 더 단단하고 더 활용 가치가 높은 도구들을 금속기라 표현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리, 청동, 철, 요즘 말로 하면 스댕 아니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금속기란 말이에요. 이 금속기가 사실은 언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느냐? 만주 지역으로부터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경 청동기라는 것이 먼저 우리 한국 지역에 들어옵니다. 이 청동기라는 것은 주석과 구리를 섞어 만든 합금이에요. 녹여서 만든 합금이에요. 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닦으면 반들반들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생산력이 증대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는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쌀이라는 게 보급이 돼서 굉장히 생산력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청동기나 많은 생산력을 가지고 계급이 형성이 되게 되고, 이 계급에 따라서 군장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이나 한 사회의 우두머리, 지배자, 계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원전 5세기경부터 만주 한반도에 더 단단한 금속인 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철이라는 것은 청동기하고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동기와 철을 구분을 하자면 철은 조금 더 단단하고, 그리고 생산량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광산들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생산량도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지고 구하기가 쉬워졌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더 활용 가치가 많아졌어요. 청동기는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됐다면, 철기는 피지배계층 농민들도 철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단단해진 철기를 통해서 이 군장들은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군사력을 가지니까 한 마을에서 주변의 약한 나라들이 정복을 해서 한 국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철기가 도입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아시겠죠? 청동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한 지역에 국가가 만들어졌다면, 철기 시대 때는 그 철기를 이용해서 더욱더
더욱더 큰 생산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더욱더 넓은 범위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성장을 보겠습니다. 고조선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청동기의 보급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단군 건국 설화 아시죠? 이 설화 부분은 중학교 내용에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여기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동기 문화의 기초에서 여러 집단이 통합한 결과 건국이 됐습니다.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져 있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고려시대의 스님이었던 일현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기록이 확실한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 책의 기록에 따르면 1233년에 만들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약 4353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단의 통합 결과 만들어졌다는 것은 단군 신화 보면 곰과 호랑이에 있는 사람이 딱 변했을 때 웅녀가 환웅하고 결혼해서 만들어진 아들이 단군 왕검이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었던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경에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중국의 한 나라였던 연나라와 대립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전쟁도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 부왕과 준왕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나오는데요. 중국 기록이 나와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연달아서 왕위를 세습했던 걸로 봐서는 왕위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습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왕권 강화도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삼국시대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조직을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존재하는 기록을 확인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고조선에도 국가 조직, 정부 조직이라는 게 존재했구나. 그런데 이 관리라는 사람들 대다수가 임금 직속 부하가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큰 군장들이 개입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요즘처럼 정부 조직 체제 만든 게 아니고 연합 조직 체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통합 결과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알 수 있었던 팔조법이 여기 또 나옵니다. 이 팔조법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1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팔조법을 보시면 계급이 존재했을 거예요. 특히 노예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도둑질한 자는 노예로 삼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봤을 때는 계급, 특히 노예가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이때 즉 노동력입니다. 특히 농민들은 숫자가 많아야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겠죠. 이때는 도구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갚기 위해서는 내가 50만 전의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사유재산이 있었던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화폐제도도 있겠구나라고 공부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위만조선이란 게 딱 나옵니다. 이 내용은 기록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연안 노간이 한나를 배신하고 흉노로 도망간 뒤 연나라 사람 위만도 망명이란 건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고조선의 준왕에게 항복하였다. 넘어와서 고조선 왕에게 항복을 했네요. 자, 위만이 준왕에게 서쪽 변방에 살도록 해주면서 중국에서 오는 만명자들을 거두어 고조선의 변명, 국경을 지키는 장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왕은 그를 믿어서 그쪽 변경을 지키게 했는데 점점 세력을 불리게 됩니다. 위만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위만이 거짓으로 한나라 군대가 쳐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준왕을 속이고 쳐들어가서 준왕을 쫓아냅니다. 자기가 섬겼던 왕을 쫓아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준왕은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도망갔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만이 조선을 차지하고 조선의 왕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위만이 왕위를 차지한 시대부터 위만조선이라는데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신이 조선의 계승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품고 갔다는 얘기겠죠. 자, 기원전 2세기경 위만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중국에서 건너온 유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고조선에도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점점 더 국가가 커지고 국가가 주변 약소국들을 통합을 해서 더욱더 국가가 확대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국가가 마을과 마을을 잇는 좁은 범위의 국가였다면 이때는 영토라는 개념이 생겨요. 면으로 생기는 면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남쪽 나라였던 진국이란 나라, 진영국입니다. 자, 진국이란 나라하고 중국을 잇는 중개무역으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고조선이 커지게 되니까
옆 나라였던 중국의 한나라가 굉장히 견제를 해요. 고조선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한나라가 침략하게 됩니다. 기원전 109년에 침략을 하는데 1년간의 항쟁 끝에 결국에는 한나라에게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국력이 큰 차이를 보였던 한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처음엔 잘 막았어요. 근데 전쟁이 오래되니까 지배층 간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어났던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하자. 아니다, 우리가 항복을 하자. 근데 결국에는 항복을 하자고 하는 편에 의해서 당시 왕이었던 우거 왕이 암살당하게 되면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108년입니다. 한나라는 이 지역에 자신들의 식민지를 건설한 9년을 건설합니다. 그 뒤이후부터 고조선의 영향을 받았던 주변 나라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요건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